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파괴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도 각성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법을 통해서 법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좋은 법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법을 만드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저는 반인도 범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학살자를 공소시효 없이 끈질기게 지금 추적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이 독일이 대호각성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확인한 뉴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100살이 된 전 강제수용소 경비원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익명으로 지금 처리가 됐는데요. 베를린 근교의 작센하우젠 SS 비밀경찰 수용소에서 3,518명의 죄수들을 죽이는데 조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2년부터 3년 동안 이 수용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를 거쳐간 사람이 20만 명이고 그 중에 1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는 유대인 수용소가 아닙니다.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용소를 거쳐간 유명한 인물 중에는 스탈린의 아들도 있습니다. 스탈린의 아들은 포로로 잡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수상을 지낸 레이몽도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여기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독일 검찰은 지금도 유대인 학살범 등 반인도 범죄자 사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운영하는 지금 강제수용소에는 아마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가 갇혀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북한에는 강제수용소가 없어지면 북한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포의 상징이거든요. 잘못하면 강제수용소 간다는 그 공포로 해서 입을 닫고 사는 게 북한 주민들입니다. 중요한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그런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처음으로 제대로 공개한 것이 그것도 최근입니다. 그것도 미국, 유럽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집대성한 게 2014년 UN 인권 보고서인데 마이클 커비라는 호주 대법관 출신이 그 위원장 역할을, 조사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76주년 기념식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 북한 강제수용소를 자기와 같이 조사했던 전 국제 사법재판소 판사, 이분은 유대인인데 수용소 생존자입니다. 수용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자기가 경험했던 아우슈비츠보다 오히려 더 악독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우슈비츠는 76년 전에 없어졌지만은 북한에는 아우슈비츠가 있다는 이야기고, 김정은이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를 도운 자도 여기 경비원을 100세가 되어도 처벌하듯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의용 두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도. 제가 100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80을 넘긴 이명박, 70을 앞두고 있는 이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형량을 부과하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영향하에 있는 법원이 그 형량을 보면은 100세 때까지도 감옥에서 죽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90대 100세까지. 그렇다면 좋습니다. 100세를 한번 기준으로 해보죠. 그죠? 문재인, 정의용은 만약 독일 검찰 같으면은, 그리고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이미 유엔 총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안보리에 지금 올려놓고 있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반인도 범죄자의 그 반인도 범죄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의용입니다. 대표적 사례 하나만 들까요? 2019년 가을 두 사람이 관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한 두 어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국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믿을 수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설사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땅에 온 이상 한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꽁꽁 묶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북한에서 고문받고 사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를 도운 겁니다. 바로 100세에 기소된 사람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한 거죠. 그때 대통령이었고 그때 안보실장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속칭 대북전단금지법. 그런 반인도 범죄 집단에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에게 초콜릿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정보를 보내주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거. 형사처벌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걸 다시 아우슈비츠로 넘기면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유대인이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만행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충분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 없애버리고 정의용, 문재인 두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100세가 지나도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저 말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쯤 된 것 같았는데, 리드, 책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리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출이 심해가지고 19세 이상 입장가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경비원을 했던 그 무식한 여자에게 어떤 청년이 연애를 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결국은 유대인 학살을 도왔다 해가지고 붙들려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자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13개 국가들, 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대인 학살 부인죄를 형법에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이 없었다든지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뭐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은 최고 5년까지 징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들이대면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돕는 자, 6.25 남침을 부정하는 자, 그 중에는 6.25 남침을 내전이라고 강변하는 자, 문재인 씨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자, 아니 인정하더라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너무 북한에 모질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도 이게 하등 양심의 자유나 인권의 자유를 제어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적인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이런 입법 운동을 해야 문재인 정권이 멋대로 법을 농단해서 감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미워한다든지 돕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다. 후환이 두려워서 바로 그런 입법 활동을 하자 이겁니다. 한국에 법률가들 많잖아요. 이걸 딱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분이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지난 2월 6일 썼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완전히 정의용 씨는 외교부 장관이 되어야 될 게 아니라 반인도 범죄자를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지금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태용 의원의 이 논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실시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부 2명의 강제 북송 사건 관련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한 채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 강제 추방했다. 그러한 사실은 북송이 이루어진 현장인 JSA 대대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어 밝혀졌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 북송 비밀 작전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정의용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총지휘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다. 이들이 자백했다고 하지만 물증은 없었고 재판도 하지 않았다. 헌법 27조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국가안보실이 검사 판사가 되어 이틀 만에 판결을 내리고 아무도 모르게 강제 북송을 단행한 것이다.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송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뒤집는 초유의 일인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도 하다못해 매주 열리는 관계장관 회의도 없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10조에,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에 사는 동포들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 되고 북한의 통제권만 벗어나면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게 되는데 재판을 받아도 남에서 받아야지 왜 강제로 북송을 한 것인가? 청문회 답변에 나선 정의용 후보자는 탈북 어부를 처음부터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탈북자이긴 해도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강변했다. 한마디로 정 후보자의 주장은 틀렸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어긴 일이고 국제사회의 최상위 가치인 인도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헌법 위반이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서를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다. 그래서 탈북자는 남한에 오면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도 주민등록증, 국적을 부여한다. 이걸 모르는 외교부 장관이 있다면 국가의 이익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냅니까? 오로지 문재인, 김정은의 머리에는 문재인, 정의용의 머리에는 김정은만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을 사지로 보낸 이 행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두 사람이 100살까지 살아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